중심이 2, 마이너스 3. y축과 만나는데 2, 마이너스 3이고 원이 이렇게 있다 이 소리네. 중심이 여기가 얼마다고?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b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겠네 아직은. 안 나왔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정사각형의 이 점이 어떤 점이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 되겠지.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선들을 긋게 되면 현재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정사각형이 구조를 이해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2. 이 길이 얼마야? 정사각형이야. 2.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루트 2. 그럼 반지름 나왔네. 그럼 식 세우고 b값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자, 우리가 식을 볼 때 식을 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식을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도형을 그릴 것이냐, 도형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비교할 것이냐. 됐나요? 보통은 그림이 그려지면 식을 세우고 그 식을 가지고 원래 있는 식으로 가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얘를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b값의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것보다 얘가 그림이 나왔잖아. 이 그림이 나왔으면 요놈을 가지고 뭘 세운다? 식을 세운다 이 말이야. 2루트의 제곱이니까 8. 요걸 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요놈을 이용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원래 있는 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구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식을 세운다 이 말이겠지. 왜냐면 식의 표현은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표현이 아닌 가능성도 높아. 이해되니? 그걸 전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야. 왜냐면 그 식이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함부로 변형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간파를 하는 것이 능력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식을 세워가지고 연결을 시켰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이 B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원과 직선까지 설명을 잠깐 하다가 멈추긴 했습니다. 원과 직선. 저번에는 어떤 선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주로 할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뭔 선? 할선. 할선이 나오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 번째 원과 비례. 첫 번째가 뭐라고? 원과 비례. 요 길이에 대한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개의 선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개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있어서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니야. 그냥 갑시다. 다음은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원과 직선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접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원에서 접선이 나오면 우리는 접선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당연히 뭐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고 수직을 긋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두 개의 접선이 나타나면 당연히 중심에서 수직 그리고 중심과 외부의 점을 연결 기본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얘랑 얘랑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접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이 발생할 건데 이게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는 판단하고 있어야 돼. 이걸 뭐 따지진 않을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닮음이 보인다 이거지. 그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우리는 뭘 이용하지 않았어? 좌표 이용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길이를 구할 때 좌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지금 뭔만 갖고 얘기를 했냐면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이 주어졌을 거니까 이 중심은 주어졌을 거고 외부의 점은 이 점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은 주어졌을 거고 우리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구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우리는 구했어 안 구했어?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점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보통 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원의 좌표 점이 나왔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만 보통 많이 나와요.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는 수가 정수점인 경우가 좌표를 구하는 것이 많지 그 외의 점들은 좌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고 우리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구할 것이고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닮음을 통해서 이 길이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 현의 길이는 요 닮음을 통해서 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닮음을 통해서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뭘 찾을 줄 알아야 돼? 대응변을 찾을 줄 알아야겠네요. 삼각형, 이삼각형, 이삼각형의 세 가지 가지고 관계를 묻는 문제는 P를 묻는 문제야.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대응변만 잘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작은 삼각형, 왼쪽 삼각형의 빗변, 오른쪽 삼각형의 빗변 맞나요? 왼쪽 쬐깐 삼각형의 빗변, 오른쪽 삼각형의 빗변, 큰 삼각형의 빗변. 이 세 개가 세 개의 삼각형의 닮음의 비가 될 것이다. 세 개의 길이는 우리가 먼저 구했잖아 지금. 먼저 구했잖아요. 여기를 K를 하면 그럼 세 개 삼각형의 비가 나왔다는 말은 세 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고 그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짝짝짝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이 구조는 문제는 이 닮음적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 것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자, 원에도 공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접선에 대한 공식은 꽤 많이 있으니까 공식은 있으면 바로바로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선이 있습니다. 원이 지금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뭐 할 거야?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해서 수직을 할 것이고 됐나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 원식이 기본 원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야?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되죠. 가장 기본이야. 나오면 써야 되는데 어디만 쓸 거야? 원형에만 쓸 거야. 됐어? 자, 원형이 아닌 식도 이 공식이 있긴 합니다. 아는 사람만 쓰고 모르면 쓰지 마세요. 어설프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디만 우리 공식을 쓸 거다고 일단 정확하게는 원형에만 쓸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럼 요놈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지금 얘가 수직이잖아요. 그러지? 요놈의 기울기 얼마야? x1분의 y1. 기억하세요? x좌표분의 y좌표는 기울기야.
기억하세요. 문제의 요소 중에 우리가 어떠한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분수 형태로 썼다는 것은 기울기에서 왔다. 그럼 우린 두 점을 알아내면 되겠네. 두 점. x1분의 y1. x1 마이너스 1분의 y1. x1분의 y1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라고? 기울기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나오면 뭐라고? 기울기 생각하고 식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y1분의 x1이 나오면 뭐겠어? y1분의 x1이 나오면 기울기의 역수가 되겠지. 기울기를 알고 역수는 우리는 기울기를 알면 역수는 구할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서 뒤집어 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지 우리는. 알겠지? x1분의 y1 형태가 나오면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이놈의 기울기는 x1분의 y1.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래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놈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1이라는 점, y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형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좀 정리를 했더니 y1의 제곱 y1 y 이렇게 넘기면 y1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x1 x 마이너스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x1 x 이렇게 곱하면 x1의 제곱 맞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좀 간단히 나왔죠. 그럼 x1 y1의 제곱은 뭐야?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대입하게 되면 요놈이 그대로 r 제곱이 되겠죠. 증명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이 있냐면 요 점의 좌표는 우린 구할 수가 있겠지. 요 점의 좌표 구할 수가 있겠지. 식 세우면 요 점의 좌표 구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가 나왔고 요 반지름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끝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닮음의 형태가 나오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구조 중에 어떤 점이 나오면 우리는 그러한 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출발점이 어디에도 관계는 없겠죠. 현재는 요 점을 주어지고 요 점을 구하러 갔지만 요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요 점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지울 거야. 요놈이 n이야. 요놈 n이야. 반지름은 1이라 하겠습니다. 얘가 n이야.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집중해. 또 벌써 좋은 놈들이 있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 곱하기 요것이 되겠네. 됐니? 그럼 요 놈의 무슨 좌표? y좌표는 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점의 길이가 나오면 우리는 이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놈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됐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1, 이래 나오겠지. 요 구조에서 어떤 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점들을 싹 구할 수가 있다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야? 접점이 주어진 거고 접점이 주어지면 접선 몇 개 나옵니까? 한 개 나옵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다. 무조건. 됐나요? 두 개가 나올 건데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요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뭐야, 한 명도 몰라. 민주
뭐야 공식 말하는데 이렇게 버벅거려. 포퍼링 걸렸냐? m제곱 이겁니다. 외우세요. 증명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놓고 증명할 거냐면 증명은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 놓고 됐습니까? 이 식이 원형이고 뭐야 t는 r이라고 식을 적으면 접선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모르면 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거고요.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문제를 좀 더 빨리 풀려고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알겠어요? D는 R로 풀어도 돼. 하지만 공식을 외우는 것은 기본 형태는 빨리빨리 외워서 문제를 만들어내자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알겠나요? 무조건 그래서 공식은 있는 공식은 외워둬야 돼. 알겠니?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외부 점에서 접선입니다. 외부 점에서 접선은 원이 이렇게 있겠죠. 원이 있으면 외부의 점을 하나 찍게 되면 접선이 몇 개 나와? 접선이 몇 개 나와?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자, 외부 점에서는 무조건 2개야. 기울기가 주어지면 무조건 2개야. 접점이 지으면 1개입니다. 알겠나요? 자,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자,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 한다고? 그림을 그린다가 먼저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D는 R을 쓸 거야.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선들은 바로 보이냐면 이런 선들은 바로 보여. 2개는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2개는 바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러지? 그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 만약에 점이 이게 하나 나오면 우리는 구하지 않고도 식으로 쓰지 않고도 바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니? 만약에 점이 여기 있으면 요거는 하나 나오고 요놈은 하나는 구해야 되는 거고. 알겠나요? 점이 여기 나오면 요놈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요놈은 구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유가 있겠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식을 쓰다 보면 하나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무조건 2개라는 생각을 하고 왜 하나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 둘 중에 얘가 안 나옵니다. 식으로 쓰면. 얘는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무조건 2개가 있다. 근데 식으로 쓰니까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써놓고 하나는 써놓고 식을 풀다 보면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하나만 나올 때도 있겠지. 그렇지? 2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는 겹친다는 소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다음. 지금 하자는 것은 외우자는 소리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부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접선을 그었어요. 2개의 접선을 긋다 보면 2개의 접점이 나올 건데 2개의 접점을 잇는 이러한 선이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극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극선. 극선이라는 단어는 모든 곡선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아래로 볼록이면 볼록성을 갖고 있으면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어. 이렇게 볼록성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점을 그으면 2개를 그을 수 있어. 여기는 0개야. 여기는 1개고요. 이 되니? 그럼 이러한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2개를 무조건 그을 수 있다 이 말이야. 2개를 긋다 보면 2개의 접점이 나옵니다.
두 개의 접점이 무조건 나와.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극선이라 부르고 있고 이 극선 문제는 모든 곡선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곡선에서 무조건 나오는 선이라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부는 곡선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2차 함수에서도 우리는 이 선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곡선이 나오더라도 요거에 대한 공부는 또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됐어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뭐 한다겠습니까? 뭐 한다겠어? 중심에서 연결을 한다겠지. 연결하고 수직 되겠지. 그 다음에 중심하고 외부의 점을 연결을 하는 이런 선이 필요하다겠죠. 그러겠지.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도형이 발생했냐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 없고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뭐라 하겠어? 순간 문 좀 닫아줘. 어떻게 하라 했어?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면 뭐라 하겠어? 원 그리라고 했지.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면 뭘 그리라고? 원을 그리라고. 원을 그렸더니 이 원하고 이 원이 공통현이 나왔고 이게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라고. 이 극선이 공통현으로 되니까 우리는 이 원방은 식이 이 식도 마찬가지로 항상 공식은 어디에만 있다고? 원형에만 있습니다. 원형 기본 형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만 있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를 x0, y0라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이 점이 지금 0,0이고 자, 이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의 방정식. 성태야, 두 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 x-2분의 x0 중심 찾아가지고 쓸 거냐? 됐어? 이런 것을 두 점 찾아가지고 중심 찾고 반지름 해서 구할 수 있어. 알았어요? 근데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방도 조금 외워뒀으면 좋겠어. x-0, x-x1 제로 플러스 y-0, y-y1 y0는 0이 두 점이 지름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식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 아까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데 식이 좀 길겠지. 그럴 거 아니야. 2분의 x1 있고 2분의 x0 있고 2분의 y0 있고 그 반지름 구하면 루트 2분의 x0의 제곱 플러스 2분의 y0의 제곱 이게 반지름 아니야. 그럼 넣어가지고 정리할 거 아니니? 그걸 정리하면 이거라고. 알겠니? 이거랑 우리는 좀 정리하면 이놈이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됐니?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요놈하고 누구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두 식을 빼게 되면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공통현의 방정식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된다고요. 두 식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두 식을 빼면 밑에서 위에 거를 빼면 x0x 플러스 y0y는 r제곱이 되겠네요. 식이 어떤 식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 접점 나왔을 때 하는 식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전혀 다른 구조긴 한데 아까는 접점이 나왔을 때잖아. x0, x1, y1이 접점일 때고 얘는 외부의 점이 나왔을 때 x0, x 플러스 y0, y는 r제곱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놈이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알겠어요? 다음. 자, 투원의 위치 관계가 있을 건데 투원의 위치 관계가 있을 거야. 자, 투원이 지금 좀 더 작게 그릴까요? 자, 투원의 위치 관계가 여기서 지금 요럴 때가 있고 요놈이 가다 보면 요럴 때가 있고 요럴 때가 있고 요럴 때가 있고 요럴 때가 있습니다. 총 5가지 경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 중에 이럴 때 이걸 외접이라고 부릅니다. 외접. 이럴 때 내접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경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외접하는 상황이고요. 이 점에서 왼쪽 원만 봅니다. 왼쪽 원만 봅니다. 왼쪽 원만 보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접점까지 길이가 있을 거고 이 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같게 되겠죠. 이건 아까 했던 합동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오른쪽 원만 봅니다. 오른쪽 원만 보면 이 길이하고 다시 이 길이는 어떻게 돼? 같게 되겠죠. 뭔 말인지 하는지는 알겠나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같다고요. 식 이해되니?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알겠어? 됐어요? 나는 어디에서 점을 찍었어? 이 공통 접선에서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세 개의 접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두 개의 원을 겹쳤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통현이 있겠죠. 공통현이 있어요. 공통현이 있어요. 선을 이렇게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까? 백세 같아 안 같아? 존다 졸아 지금. 같아 안 같아? 아니 대답을 해야지. 같다 안 같다 모른다. 박현 같아? 왜 같지?
왜 같아? 자, 이 점에서 왼쪽만 봅니다. 자, 이 점에서 왼쪽만 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접점이지. 그럼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원과 비례. 원과 비례. 오른쪽 원으로 가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 맞나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개의 그림만 봤을 때, 요 선하고 요 선은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선이라고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 점에 그 선 위에 있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다 이 말이야. 자치라 이 말이 되겠죠.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은 위치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점의 자치를 구해보면 이 점의 자치를 구해보면 이 초록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뭔지 알겠나요? 그럼 세 가지 구조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 불렀습니까? 얘를 뭐라 불러서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식에서 원식을 빼서 만들어냈죠. 지금 극선 구하는 방법과 똑같아. 지금 용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두 원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다른 점에서 시작했다고 그 접선에 시작했다 여기를 극선을 부른 거고, 구하는 방법은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을 빼면 나오잖아요. 알겠나요? 그 공통현 위에 있는 점의 특징 중에 접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특징이 붙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제가 다 똑같은 말이고 대신 그림마다 용어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이름이 약간 달라질 거 아니야. 됐지? 얘는 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부르지만 나머지 그림에서는 뭐라고 말할 거야? 그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표현을 써줄 거라는 말이야. 됐니? 그러면 그러한 선들 지금 말하는 선생님 말하는 이러한 선들이 이러한 선들이 다 똑같이 뭐다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직선을 구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자, 마지막으로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 그림이 있냐면 5가지 그림이 있어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요렇게 들어가.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 5가지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그냥 놓여있을 때 그냥 그 모양의 이름이 있겠지. 그러지? 첫 번째는 얘를 말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교점의 개수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 물론 상황상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요 표현도 있을 거고 됐어요?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내접한다 외접한다 이런 말도 있을 거라고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가? 얘가 몇 개? 0개, 1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안 나옵니다. 그러지? 안 나온다기보다는 뭐 나올 수는 있어. 여기서 나올 만한 말은 1개입니다. 1개. 1개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어? 이때 뭐라고 하냐? 얘를 외접이라고 말하고 얘를 내접이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자, 외접하고 내접은 당연히 요 모든 그림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야. 어떤 선이 제일 먼저라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는 게 먼저입니다. 뭐 한지는 알겠죠? 됐어요? 자, 외접하고 내접은 이렇게 중심과 정신 안 차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알겠나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그려놓고 연결해놓고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심하고 중심의 우리는 이 거리를 얘를 중심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심거리랑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얘의 반지름 R1, 얘의 반지름 R2랑 비교할 거야. 됐니? 경계가 되는 게 외접과 내접이야. 외접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거리가 R1 플러스 R2이고 내접인 것은 중심거리가 R1 마이너스 R2 절대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보다 크고 작고가 지금 외접하고 내접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내부에 있고 이런 형태를 판단할 거야.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것만 판단하고 너희들이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요 위치 관계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중심거리와 반지름 두 개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자, 여기다가 접선을 그을 거야. 접선, 공통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도 못 그는 친구들도 많아. 이런 그런다 그래. 자, 공통 접선의 개수가 지금 다르죠. 공통 접선의 지금 개수가 몇 개? 4개, 3개, 2개, 1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접선의 개수로도 우리는 이러한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나? 됐어요? 여기까지 되지? 개수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통 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냐? 당연히 뭐 하겠어? 중심에서 수직을 연결한다.
수직, 중심에서 수직. 됐니?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거리야. 접점거리라 말합니다. 접점거리인가 접선거리인가 그래요. 접점거리야. 공통 접선의 접점거리가 되겠어요. 접점거리 하면 접선거리야. 헷갈리네. 뭐 그런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피타고라스로 구할 겁니다.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아.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야. 이렇게 선이 있어도 이렇게 수선 긋고 이렇게 수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연장해서 우리는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이 거리를 구할 거야. 기본 문제로 나와 있어. 피타고라스로 구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가 또 하나가 더 들어있냐면 직각이 그려졌죠.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뭔 그림이 보여? 닮음이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 닮음이 보여야 돼. 이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 두 원의 공통 접선을 구하라고 나오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알겠나요? 지금 이러한 선들이 꽤 중요한 보조선이 될 거고 현재 중심과 중심을 당연히 연결하는 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알겠나요? 그 다음에 공통 접선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선들입니다. 여기에 선이 안 그려진 선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이 안 그려졌냐면 접선하고 평행한 선 중에 접선하고 평행한 선을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어요. 접선하고 평행한 선 중에 중심을 지나는 선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꽤 많이 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접선하고 중심을 지나는 선과 평행한 선이 보조선이 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게 돼 있다. 적어도 우리는 뭐까지는 기억하자. 닮음을 이용해서 공통 접선을 구한다는 생각까지는 좀 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얘는 인쇄를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는 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까지 뭐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165번 질문이 뭐야? AP하고 지금 AQ가 어쩐다고? 같다고 했네. 그러면 이러한 선은 뭐라고? 뭐 연결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풀었다고? 두 원을 빼게 되면 이 선이 나올 것이고 그 선 중에 이 점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자, 원 위에 움직이는 점 AB,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 CD,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AB,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CD. 질문이 뭐냐면 C-A분의 D-B, D-B X 뺀 거 분의 Y 뺀 거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자, 기울기는 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아해. 됐나요? 그래야 기울기의 특징이 좀 더 보일 거 아니야. 응? 그림을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2,1 반지름이 1인 원.
그 다음에 4,1 반지름이 2인 원. 4,1 반지름이 2인 원. 여가 마이너스 2,1, 여가 4,1. 뭐야? 대칭 쪽으로 나왔네, 위아래가. 위아래가 대칭 쪽으로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놈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놈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대칭 쪽으로 돼 있잖아. 위아래가 대칭 쪽으로 돼 있잖아. 그러지? x축하고 평행한선의 평행이면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양수 음수야. 알겠지?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물론 식을 구하다 보면 둘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자, 뭘 구하자? 질문이 뭐야? 요놈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지. 요놈의 기울기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됐지?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겠지. 요놈의 기울기 알아 몰라? 자, 이 기울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 문제는 꽤 많습니다. 자, 기울기는 어디가 있냐면 기울기를 볼 때 우리가 자, 축과 평행한 선이 나왔을 때 저번에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해서 직선할 때 탄젠트, 직각삼각형, 각도 요 각이 탄젠트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제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는 뭐야? 특수한 경우지. 원이 지금 편하게 나왔다고. 만약 이게 틀어졌어. 이게 틀어졌으면 요런 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럼 이 방법은 이 문제에서만 풀 수 있는 특수한 경우다 이 말이 되겠지. 답은 나왔습니다. 4하고 반지르면 여가 4하고 여가 2야. 됐어? 그럼 얼마야? 4, 4, 16이니까 2 루트 3인가 여가 10 루트 12.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야? 성태 기울기 얼마야? 뭐야, 그림을 다 그려줬는데 그림 보는 루트 3분의 1이야. 특수각이네요. 루트 3분의 1 30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루트 3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특수한 경우지.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지겠지. 너희들이 이거는 쉬운 그림.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빨리 더 풀 수 있다 이거지. 이것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우리는 보편적인 방법을 알아두면 되겠지. 요걸 모르더라도 보편적인 방법. 요 문제는 특수한 경우라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훨씬 쉽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하자는 게 뭐야 지금? 요 지금 초록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어요. 초록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지. 자,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작업이야. 잘 보세요. 어떻게 푼가? 요 선하고 우리는 요놈의 목적이 뭐라고? 요놈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됐죠? 자, 그 전에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아까 공통 접선이 나오면 선생님 뭘 생각하라 해서? 닮음을 좀 생각하라겠지. 닮음이 보이려면 요놈이 수직, 요놈이 수직. 닮은 비가 몇 대 몇? 반지름이 1대 2야.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았고요. 1대 2의 비를 갖고 있다. 되니? 그럼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여가 현재 마이너스이고 요가 4니까 아주 쉽게 나온 점이야 이제. 0,1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좀 쉽게 나왔다고 이 문제는. 여튼간에 요놈과 요놈이 지금 1대1로 닮았으니까 우리는 요 점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필요하면 이 점을 구하면 돼. 하지만 잘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가 목적이야. 맞지? 기울기가 목적이야. 자, 요놈을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 어디로? 중심을 지나게끔. 어디로? 중심을. 요놈을 가도 되고 요놈을 가도 돼. 중심을 지나게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요 직선은 우리는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기울기를 m으로 놓고 식 세울 수 있겠지? y는
mx-4 플러스 1 세울 수 있겠지. 그리고 어디에서? 왼쪽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얼마야? 거리 얼마야? 3이잖아. R1 플러스 R2.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요식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mx-y-4m 플러스 1 해가지고 중심이 마이너스 2,1에서 거리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 3이 나오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사라졌고 여기 얼마가 된다? 3이 나오면 되겠다. 3 제곱 그래서 m제곱이 3분의 1이고 m은 뿔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니? 됐어요? 자, 공통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이 접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게 되면 도용이 꽤 쉬워진다. 그럼 너희들이 선을 그을 때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선들,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들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접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어디로 간다?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가게 되면 많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그거 보세요. 선을 나오면 그 선을 평행 이동하다 보면 꽤 괜찮은 선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나요? 원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디겠어? 중심을 지나는 선, 접선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 나머지 선들은 이제는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그 선이 우선적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79번 그냥 갈게요. 원이 있어요. y는 k 절대값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림 그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라는 소리야. 중심이 얼마입니까? 2,6이네요. 36, 40, 20이 되네요. 반지름은 루트 20이 되겠네요. 중심은 2,6이고 2,6이고 반지름은 루트 20. 2,6 반지름은 20. 이러한 원이다 이 말이 되겠고 여기에 우리는 절대값 k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리겠다 이거지. 그럼 k를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벌어지겠네. 벌어지다가 어쩐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달라 이거지. 당연히 오른쪽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왼쪽이 먼저 벌어지겠네. 왼쪽이 먼저 이탈을 하겠죠. 이 상황을 경계로 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경계로 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제 한 개, 0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 두 개를 구하다면 K의 범위가 나올 것이다 이거고 K는 지금 양수 음수가 있으니까 왼쪽 라인을 현재 K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K는 양수잖아요. K가 양수의 말이 되겠지. K가 음수면 뒤집어진 그림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K는 양수이고 이렇게 왔을 때 요 선은 마이너스 KX로 놓고 접선 구할 거고 요 놈은 KX라 하고 접선 구할 거다 이 말이 되겠지. 그 상황을 구하게 되면 경계값이 등장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구하시오. 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나왔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나왔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림 그리고 닮음이 떠올라야 돼요. 두 개의 원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나왔다는 말은 닮음이 떠올라야 가장 문제를 쉽게 푼다고 했습니다. 됐지? 또는 뭐하라 했어? 중심을 지나는 접선을 평행 이동해가지고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린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지금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원하고 직선의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원에서는 식으로 푸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만 우리는 쓸 거야. 피타고라스 쓰는 건 쓸 거라고. 닮음 이용할 거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왼쪽 식을 정리를 했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 y의 제곱은 2의 제곱이고요. 오른쪽 식을 정리했더니 x 플러스 5의 제곱 y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래 되겠죠. 이 그림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나마 쉽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의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마이너스 5,2 3 4 5 5,0 그림이 중심 마이너스 2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나왔네요. 그지 마이너스 5 요렇게 나왔네. 됐어요?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접선이 총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개를 그릴 때 접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라고요. 이렇게 뭐가 보이도록 닮음 형태가 확실히 보이도록 이 점이 보이도록 그림을 그려놓으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있죠. 접선은 요거 하나 있죠. 공통 접선 구하라면 이렇게 3개 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요놈만 구할 거야. 요놈만 구할 거야. 끝났습니다. 닮음 2대 1 2대 1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3 요 길이가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여가 3 여가 1 여가 루트 8 맞죠? 기울기는 루트 8분의 1 그냥 끝났어.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빨리 해결이 돼야 식을 가지고 안 푼다가 아니야. 도형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필요한 것만 우리는 식을 이용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니? 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